안녕하세요. 엠비입니다. 자, 오늘은 LG엔솔 ESS 미국에서 이제 배터리 LFP 배터리 생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 특이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 CATL이 유럽에서 꽤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한국 부품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향후에 어떤 기업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엔솔이 이제 미시간 공장에서 ESS용 배터리 양산을 개시했다. 1일 밝혔다라는 거죠.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롱셀 기반의 파우치형이다. 자, 고객이 테라젠, 델타 등 고객사도 확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LFP 배터리를 생산하면 쓸 데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저기. 상당히 유리한 상황을 이제 전개됐다고 보는데, LG엔솔에서. 여기 이제 보면 원래 26년 양산 예정이었는데 더 당긴 거죠. 지금 6개월 정도 당겼는데 거의 6, 7, 8개월 이상 당겼죠.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AI 데이터 센터, 신재생 에너지 등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ESS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ESS 시장이 향후 10년간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FP 배터리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ESS 수요도 늘어나고, 또 추가로 북미 다수의 고객들과 ESS용 배터리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전에 한 2, 3년 전에 먼저 했었으면 지금 뭐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났을 거라 보는데, 자, 현재의 배터리 시장이 생각보다 여러 개로 막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최근에 소디움 배터리도 이제 다 하잖아요. 하이니켈만 해서 이제 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전고체도 해야 되고. 자, 삼성 SDI도 이전에 한번 언급드렸지만 빨리 LFP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 GM도 보면 원래 3개 라인을 이제 증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개만 3 플러스 1에서 한 개가 LFP가 추가가 되어 있었죠. 4개 중 하나. 근데 이게 아예 3개 중에 2개 중에 하나니까, 따지고 보면 삼원계 2개, LFP 2개,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변경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확정적입니다. 확정적이고, 여기 보면 스텔란티스도 이제 전환될 거라고 예측했었죠. 그 부분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1차 가동 중인 스텔란티스 라이도 일부 라인의 LFP 배터리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환을 고려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지금 스텔란티스 라인도 보면 가동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보여요. 여기도 보면 1분기 기준 20%가량 떨어지면서, ESS를 만들어서, 이 ESS용 배터리를 만들어서 외부에 판매하자는 거죠. 이 스텔란티스도 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검토할 수준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결정이 났었어야 되는 거죠. 났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요 밑에 내용이 그거죠.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미국이 지금 4월달 보면 전기차 증가가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ESS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스텔란티스도 합작 범위의 라인 용도 변경, 뭐 이런 AMPC를 같이 받자 의도로 지금 예상된다는 거죠. 자, 현재 미국은 LFP ESS 배터리로 빨리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전기차는 어떻게 될 거냐? 아직까지는 이 정확한 모멘텀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저가 차량이 나와준다든지, 다른 데도 저가 차량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돼야지 뭔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존의 슬레이트 오토 그 차 괜찮다라고 본 게, 그것도 26년 말에 나오잖아요.
그런 차들이 좀 히트를 쳐줘야 돼요. 테슬라로는 이제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도요타가 이제 전기차의 침투가 이제 시작되죠. 도요타도 생각해보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차가 더 잘 팔릴 때 들어가면 안 되고, 이 타이밍이 나쁘지 않습니다, 도요타. 근데 얼마나 전기차를 팔아줄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중요한데, 현재 있다던 27년까지 7종의 전기차를 미국에서 출시한다는 거죠. 도요타가 지금 보면, 중국에도 아주 싼 전기차를 만들어서, 사실 거의 중국차인데, 그렇게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 도요타가 그런 기술이 있어요. 싸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도요타가 지금 미국에 싼 전기차를, 가성비의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하면 지금이 기회죠, 사실. 일단 도요타 배터리는 자체 생산 배터리인데 여기에도 뭐 K 배터리의 영향이 받을 수 있죠. 부품들도 쓰일 수 있고. 자, 여기 보면 도요타도 전기차 캐파를 미국에 판매하는 것보다 더 크게 정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못 팔 경우 미국 생산품을 수출한다는 시까지 고민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가 턴할 거라고 보고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걸로 봅니다. 도요타가. 그래서 지금 늘려놔야 된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여요. 자,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의 CATL 전지박 공급 계약. 요거 조금 특이했습니다. 사실 이 전지박이라는 게 대만, 중국, 한국 이렇게 만드는데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갈 그 여유가 그리 없거든요. 근데 CATL 공장 여기 보면 22년부터 14기가 정도 운영하고 있고 100기가가 이제 헝가리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라인도 가동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100기가 이상 유럽에서 생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품을 중국에서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산이 더 쌀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품질은 솔루스 첨단 소재가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유럽 내에서 밸류체인으로 보면 유럽 내에서도 일부 소화하고 중국산도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유럽 내에서 유럽산 거를 써라 라는 그런 규칙이 향후 생길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대응도 필요하고 실제 이 부품이라는 게 한 개만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기업을 이제 두세 개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그 부분에서 유럽의 현지 공장에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채택된 걸로 봅니다. 근데 이런 기조가 동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품들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 솔루스 첨단 소재가 유럽 내 유일한 전지박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CATL의 추가 수주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전에 보면 에코프로 BM이 5월 5일 CATL과 공급 협의 추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CATL이 이때부터 한국 기업들 여러 기업들하고 협의를 했나 봅니다. 그게 이제 에코프로 BM한테도 왔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보면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라는 거죠. 10만 톤이기 때문에 이 CATL에 공급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봅니다.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사례로 보면 CATL도 양극재를 중국산에서도 들고 오고 현지도 지금 밸류체인 현지 공급처도 마련하는 이렇게 할 거로 보이거든요. 한국 기업들도 삼성, SK, LG에서 SK온도 중국 소재, 한국 소재 짬뽕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셀 기업 대비 유럽에서의 사실 소재,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도 소재 공장들이 잘 없죠, 지금. 배터리 셀 공장만 있고. 유럽에서도 이 부품, 셀에 공급할 수 있는 부품 기업들이 꽤 유리한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사례가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확률적으로. 유럽 진출 중국 배터리가 꽤 또 많아요. CATL, EV 에너지, 칼브, ASC.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게 됐을 때 소재를 자체 생산, 중국산 이렇게 섞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산만 다 쓸 수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막힌다든지 아니면 관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떻든 안정적인 중국에서 계속 수입했을 때 중국 거래처도 이제 2개, 3개씩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내에 그 부품 공장이 있다고 하면 확률적으로 이제 같이 밴드를 2-3개 나누어서 쓰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CATL도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르스 첨단 소재가 그런 게 계속 생길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2호 건식전극이 최근에 조금 조용한 편인데, 사실 이 대단한 기술이 될 수 있는데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 보면 오늘 그 건식 분산 설비, 이 업체가 이제 CNT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건식 전극에서 보면 여기 보면 건식 분산 설비 CNT를, 그 다음에 양극재 카본 코팅 양극 복합 조선물 전처리 설비, 그러니까 건식 전극하고 전고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식 전극 설비를 발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납품하는지는 지금 이 국내 2차전지 관련 고객사 2차전지 건식 전극 공정 플랜트 공급 첫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아마 한국 셀 3사 중 하나겠죠. 제2호가 이제 탄소 나노 튜브 사업을 하는데 최근에 그렇게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적용하기에, 그러니까 싱글 나노 그나 이 이중 결합을 이제 제2호가 많이 만드는데, 그게 실제 많이 안 팔리나 봅니다. 그게 가격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스타팅이 안 된 거죠. 무르익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그것도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2차전지 건식공정 핵심 기술 바탕으로 양극 할물제 소재 영역으로도 진출 예정이다 라는 거. 자, 하여튼 오늘은 미국에서의 LFP ESS 현황하고 유럽에서 CATL 추가 수주 관련, 이 중점적으로 2차전지 현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